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자, 오디오가 지금 겹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 보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아저씨 한 분이 강아지랑 이제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좀 지나가 주고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구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둘째 날, 10월 2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네요. 지금 기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한 5도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16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낮 기온은 27도.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흐린 날씨 아마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늘에 구름이 지금 많이 끼어 있어요. 대신에 안개는 좀 많이 거쳤네요. 전형적인 흐린 날씨. 자, 동쪽 하늘 살짝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 오늘도 좀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날씨고요.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좀 기승을 부리네요. 근데 아침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북장만 봐도 반발 차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디오가 좀 겹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네요, 오늘. 자, 오늘도 기본 베이스는 새벽에 ASMR 이어가면서 그래도 오늘은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아침에 또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큰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버스터, 이른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 대규모의 자본이 들어가고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완전 그냥 유명 배우들이 다 출연하는 그런 영화, 뭔가 대작이라고 미리부터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망이죠. 기대를 많이 갖게 하거든요.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기대를 하다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많이 기대했던 만큼 영화가 미치지 못하면 바로 실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런 게 많이 쌓여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그냥 대작을 제작을 한다. 아주 막 큰 영화, 제작비가 많이 투여된 영화를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면, 와, 이거 이러다가 또 좀 재미없는 영화 나오면 참 또 좀 그렇겠네.
과거에 좀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이게 웃기게도 거꾸로 이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재미없을 거다 라고 일종의 선입견인데, 근데 그 선입견이 대부분은 또 먹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작 영화를 만들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케이스들, 실망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대작인 거 미리 알고도 그 영화를 봤을 때 실망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같은 것들, 배트맨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인셉션 같은 영화라든지 엄청난 대작임에도 불구하고 와 그래도 역시 놀란 감독이구나 하면서 봤던 영화들, 또는 어벤져스급의 영화들, 어벤져스 와 그거 볼만했다, 아니죠, 심지어 어벤져스를 보더라도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그런 대작 영화들을 만들면서 이거 관객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는 영화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작은 영화는 어떠한가? 작은 영화는 정확하게 그 반대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기대를 안 하는 영화들이 작은 영화들이죠. 소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래도 어떤 대중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배경은 갖추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죠. 다만 이제 배우라든지 뭐 거기에 영화에 들어가는 각종 효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작비를 그만큼을 투입하지 않고 작품의 스토리성, 예술성, 그 작품 자체로서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로 이제 관객들한테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완성도를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그런 작품들 많이 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또 언급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파수꾼이란 영화, 이재훈, 박정민 이런 배우들이 나왔던 그 영화도 사실은 거의 독립영화급의 영화였고요. 그 정도로 작은 영화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공간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영화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진짜 우연찮게 제가 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본 영화, 기대를 별로 하지 않으면서 본 영화.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본 영화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이거를 제가 뭐 영화관에서 본 것도 아니고 아마 방송에서, 아마 케이블 같은 데서 그냥 방영될 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봤던 그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다만 이 영화가 2010년도 작품이에요. 자, 영화의 힌트를 드리자면 이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남자 배우 1명, 여자 배우 1명. 남자 주인공은 박중훈 배우,
그 다음에 여자 배우는 여자 주연은 정유미 배우. 이 두 배우가 서로 반지하 그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에 서로 마주보는 그 같은 층 반지하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우연히 살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나가는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제목은 내 깡패 같은 애인입니다. 이게 딱 이제 제목으로 판단을 해보면 와 뭔가 로맨틱 코미디 이런 설정이 좀 많잖아요. 주인공 남자가 약간 이제 그런 역할, 주인공 여자는 뭔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이고, 또는 아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 남자 주인공은 약간 조직에 몸을 담은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갑자기 떠오르는 게 또 약속이라는 영화가 있네요. 예전에 박신양 정도연의 약속. 설정 자체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다르죠. 왜 그러냐, 박신양 전도연의 약속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는 대략 90년대 후반이죠. 90년대 후반에 약속이 말이죠, 이제 2000년대 후반 2010년으로 10년 넘게 한국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다 보니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말이죠, 어떤 취업, 경제생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의 힘겨움, 어떤 백수들의 문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 직업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잘 안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조직에 몸담은 그 사람조차도 그 조직에서 사실 갈 길을 잃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종의 삼류건달 같은 그런 상황들. 확연히 다르죠. 약속이 정통 멜로였다면 내 깡패 같은 애인은 뭔가 생활 밀착형 멜로 코미디, 생활 밀착형 로맨틱 코미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맨틱이라고 또 말하기에는 장르적으로 제가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굳이 말하자면 그런 단어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남녀 생활 코미디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로맨틱 코미디라고,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영화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속이라는 영화는 잘 나가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때 전도연 배우의 극 중에서의 직업이 말이죠, 아마 의사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서로 만나게 된 것도 병원에서 만났던 걸로
제가 그 영화를 본 지는 참 오래됐어요. 한 진짜 20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한국형 멜로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한국형 멜로의 거의 뭐 대표격인 그런 영화잖아요. 그때 전도연 배우가 정말 영화계에서 많이 치고 나왔었죠. 약속이라는 영화, 그 전에는 또 접속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박신양 배우 생각해봐도 약속의 박신양, 그 이후에 뭡니까, 파리의 연인, 완전 그런 멜로 영화 장르, 멜로 드라마 장르의 거의 대표격인 그런 남자 배우 역할을 또 했었죠. 거의 당시만 해도 파리의 연인이 나왔을 때가 대략 한 2000년대 한 초중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엄청난 인기였죠 진짜.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땐 약속이었습니다. 그 배우의 정말 이제 성공 가도를 예상케 했던 그런 영화 약속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영화적으로 말이죠. 영화 작품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르,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약간은 이 만든 제작진, 감독이 특히 참고했을지도 모를. 근데 상황은 완전 달라져 있는 거죠. 2010년에 만들어진 발표된 영화입니다. 자, 이거 조금 이렇게 약간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살 내려가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꾸로 닮아 있는 영화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아마 2001년 정도, 2000년, 2001년 정도에 발표된 또 영화가 하나 있었죠. 파이란이라는 영화. 파이란. 제가 또 좋아하는 최민식 배우. 그 다음에 홍콩 영화에 뭡니까, 혜성같이 등장한 또 대여배우가 한 명 있었죠. 장백지라는 배우. 한국에서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인기가 많았던. 사실 그 이후로는 약간의 이제 영화 외적인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장백지라는 배우 떼어놓고 또 생각할 수가 없죠. 그 두 배우가 만난 작품 파이란. 송혜성 감독이었죠. 송혜성 감독의 파이란이라는 작품. 거기서 또 최민식 배우가 36 건달로 나옵니다. 뭔가 설정이 비슷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어떻게 따지면 파이란이 더 좀 어떤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죠. 거기서 보면은 약간 중국에서 온 여성과 그냥 돈 때문에, 단지 돈 때문에 말이죠, 결혼을 해주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온 여성이 결혼을 사는 거죠. 최민식 배우는 거기서 그 역 중에서 돈을 받고 결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장백지 배우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최민식 배우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걸 깨달았을 때는 조금 시간이 늦은 다음이었죠.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설정이 좀 비슷하죠, 거꾸로. 약속보다는. 내 깡패 같은 애인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좀 찌질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 그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설정 자체가 너무 그래요.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선배 군달입니다. 다른 자기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특정 지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박중훈 배우의 그 역에서의 자신의 자리는 참담하기 그지없죠. 후배들한테도 제대로 선배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가오라고 말하죠. 가오를 잃지는 않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내세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영광들, 그걸 기억하는지 여전히 말입니다. 그 가오 자체는 살아있죠. 마찬가지로 정유미 배우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취업을 해서 뭔가 가정의 보탬도 되고 한 사람의 이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딱 개인의 문제라고는 단정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사회가 많이 공정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상대방을 함부로 하려는 경향들, 그런 경향들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정유미 배우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의 면접을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좀 코믹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약간 또 한편의 어떤 그런 서러움들, 페이소스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앞에 앞집에 살고 있는 서로 간에 앞집에 있는 거죠. 두 사람 간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말다툼 장면들 쭉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둘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딱 봤을 때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설정의 사람들이거든요. 서로에 대해서 특히 정유미 배우가 처음에 박중훈 배우에 대해서 그 역 안에서 말이죠, 멸시하는 듯한 태도, 그런 게 영화 초반부에 줄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극복되는 계기가 있는 거죠. 왜냐, 계속 사람을 마주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아무리 만나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그 진심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진심 자체가 나한테 와닿지 않는 진심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공감할 수 있거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그런 지금의 위치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내줄 수 있는 마음의 한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뭔가 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적응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능수능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릇된 건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래도 좀 정도를 가려는, 서로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집단, 사회 집단, 자기가 생활하는 영역, 이런 것들은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교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두 사람이 그런 교집합을 찾고 나서는 서로 이제 다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점점 그 상대방한테 마음을 열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대단히 이제 어른스러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감동적이에요. 내 깡패 같은 애인, 제목에서 보듯이 제목도 그렇게 고상해 보이진 않잖아요. 제목에 깡패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그것도 은유가 아니고 직유예요. 내 깡패 같은 애인.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제목이 말이죠, 둘 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박중훈의 직업이 깡패, 뭐 조직에 몸담은 사람이라서 깡패 같은 애인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의 관점이라는 거죠. 정유미도 마찬가지로 박중훈에게는 깡패 같은 애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처음에 최초의 관계 설정, 그걸 염두에 둔 제목일 수 있죠. 깡패 같은 애인. 근데 결국은 애인이라는 또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깡패 같기도 하고 그래도 애인인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 영화가 가진 이제 어른스러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거 그냥 되게 진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티격태격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냥 단순한 그냥 로맨틱 코미디, 이런 장면들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그런데 초반, 영화 초반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재미난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더니 결국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두 사람의 관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어떤 관점으로 상대를 대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참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영화, 작은 영화 중에서 역시 괜찮은 영화가 탄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오늘 조금 또 방송 시간이 길어졌네요. 벌써 7시 13분 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내일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아직도 휴일이 하루 더 남아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